자, 고전 소설인데 요거 앞에 너희들 프린트 준 거 있잖아. 거기에 쌍주기연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모의고사를 그쪽 건 다 풀어오시면 돼. 자, 그럼 쌍주기연이 어떤 내용인가? 45번 보기를 먼저 보니까 쌍주기연은 중심인물의 애정서사를 바탕으로, 자, 중심인물의 이제 애정소설, 애정서사 바탕으로 임금이나 주인에 대한 충성, 부모에 대한 효, 여성의 절개라는 당대의 보편적 가치, 맨날 나오는 얘기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 유교의 관념적 주제라고 하는, 맨날 얘기했던 거죠. 이 과정에서 보조인물이 사건 전개에 능동적으로 개입한대. 그지? 이 보조인물이 사건 전개에 능동적으로 개입을 하는 거야. 보통은 그냥 단순하게 어떤 역할을 했었어? 조력자 역할들을 했었잖아. 근데 능동적으로 개입하여 중심인물의 애정서사에 도움을 주거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악인형 인물과 대립하여 작품 주제의식을 형상화한다. 그러면 애정서사에 도움도 주고 보편적 가치 훼손하는 악인형과 대립해. 그럼 거의 주인공급이지. 이해 갔지? 그런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된 거네. 자, 그럼 이제 고전 소설 좀 어렵긴도 하겠지만 읽으면서 정리 한번 해보자. 자,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기 때문에 한자들이 많이 나오진 않을 거좀 풀어서 나오기도 해. 그럼 여러분들은 인물 중심으로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만 파악하면 돼, 장면별로. 자, 그럼 봅시다. 서공자는 표시 한번 해볼까? 서공자는 부모 생각이 더욱 간절해졌다. 부모 생각이 간절해졌다는 얘기는 부모와 이별하고 있는 상황이겠지, 그치? 모친의 행적을 찾고 부친의 소식을 남방에 가 자세히 듣고자 하여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길을 가려 하였다. 얘가 이제 향하는 장소가 남방인가 봐. 남방을 가는 목적도 나오죠. 됐나요? 그래서 서공자의 뭐를 볼 수 있어, 지금? 처지가 체크되겠죠. 자, 그랬더니 왕공자가 말리며 말했다. 왕공자가 말렸습니다. 그러니까 도전 읽을 때는 요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 말리며 말했다, 화냈다, 이런 표현들. 그 이유는 고전 소설들은 거의 대부분 뭐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이 많기 때문이죠. 형은 다만 공부에 힘써 과거에 급제하면 자연 알 것이니 어찌 작정한 방향도 없이 세월을 헛되이 보낼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왕공자는 뭐 해라? 공부에 힘써서 과거에 급제하면 이 앞에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공부하세요, 이 얘기지. 됐나요? 그럼 뭐 하라는 거야? 벼슬을 올라라. 왕공자가 권유하여 떠나지 못하게 하니 서공자가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일단락 된 거잖아요. 사건이 끝났네. 자, 우리는 판단 하나 할 수 있어. 서공자는 뭐 한다? 모친을 또는 부친을 찾기 위해 마음을 쓰고 있는데 왕공자가 이제 권유해서 공부 좀 먼저 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때 장면을 나눠. 이렇게 됐죠? 장면 나누고 서공자가 구슬을 넣은 비단 주머니가 해진 것을 보고서 석파에게 새로운 인물 나왔다. 석파. 그 비단 주머니를 보여주며 똑같이 하나를 새로 지어달라고 하니 석파가 말했다. 이것을 지어 무엇하시려 하느뇨? 서공자가 눈물을 흘리며 구슬에 관한 내력을 말하니 석파 또한 왕소조의 구슬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 있어서 놀랐다. 이거 별표다. 됐죠? 그러면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요 구슬에 관한 내력을 말하니까 석파 또한 새로운 인물 나왔어. 왕소조. 됐죠? 왕소조의 구슬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 있어서 놀라면서 말한 거야. 그 구슬을 조금 구경하사이다. 서공자가 구슬을 내어 보이니 고운 빛이 눈부시게 밝았고 웅글자가 뚜렷하였다.
인하여 이렇게 인하여 그래서라고 해석해 그냥. 그리고 뭐 그래서 그 다음에 구슬을 가지고 안채로 들어가. 이렇게 공간 이동되는 거 보이지 그지? 어디로 갔어? 안채로 들어갔어. 누가 들어갔겠어? 그리고 석파라고 봐야 되겠지 그지? 석파가 안채로 들어가 부인 유씨에게 표시. 부인 유씨에게 이 곡절을 고하였다. 이 곡절이라는 건 뭐겠어? 요 부분이겠지. 이해 갔나? 이 부분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걸 거야. 그래서 지시어가 어떤 걸 가르치는지 체크 꼭 해줘야 돼. 이때 부인 유씨는 해란 소조가 점점 나이 들어감에 장성하는데 구슬이 있는 곳을 알지 못해. 구슬이 있는 곳을 알지 못해 밤낮으로 걱정하였다. 요때 또 이때가 있죠. 됐지? 그래서 내신 같은 데는 요런 거 문제 잘 나와. 됐니? 이때는 언제 이때야? 그 석파가 들어오기 전. 이해 갔니? 그 전에 있었던 이 집안의 내력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구슬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해 밤낮으로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누가 들어온 거야? 석파가 팍 들어온 거야. 그러던 차에 석파의 말을 듣고 몹시 놀라며 기뻐. 오케이, 이게 포인트야. 됐나요? 놀란 것까지인데 그 뒤에 뭐 있어? 기쁜 게 있으니까 이 구슬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지? 글자도 뚜렷이 있고 해란 소주의 구슬과도 신통이 같았다. 부인 유씨가 왕공자를 불러 그 까닭을 물으니 누굴 불렀어? 왕공자. 그럼 앞에 서공자 있었고 누구 있었냐? 왕공자 있었죠. 근데 밑에 보니까 왕소저라나. 왕소저. 그럼 또 선생님 공자가 소저인가? 그게 아니고 왕소저가 있고 왕공자가 있으니까 이 왕씨니까 둘이 뭘 것 같아? 관계가 있을 것 같지 않아? 그지? 네. 왕공자를 불러 그 까닭을 이르니 그 까닭이라는 어떤 까닭? 뭐 이런 것들과 관련 있겠지. 서공자. 이해가 아니? 그 서공자 뭔가 관련돼 있는. 왕공자도 구슬을 보고 손뼉을 치며 손뼉 쳤어. 치며 크게 웃으며 말했다. 어찌 이와 같은 신통한 일이 고금에 또 있으리까? 사건 전체를 보면 우연적이야? 아니면 필연적이야? 우연적이지? 그지? 거기서 구슬을 꺼내는 것도 그렇고. 부인 유씨가 마음 가득히 아주 기뻐하며 말했다. 이 구슬의 장을 가지고 가서 서공자에게 그 내력을 일러주고 혼인하기로 정하여 멀지 아니한 가까운 장래 혼례를 행하도록 하라. 됐나요? 그러니까 이 구슬의 자웅을 가지고 가라. 아직까지 뭔 얘기인지 모를 수도 있어. 바로 가봐. 왕공자가 자웅의 구슬을 가지고 사랑채로 나아가. 그러니까 아까 대화가 이루어졌던 쪽이 사랑채 쪽이었었던 거야. 사랑채가 보통은 언제? 남자들이 좀 모여 있는 곳이지, 그지? 근데 안채는 누가 있는 곳이야? 부인들이 있는 곳이잖아. 그래서 석파가 여기서 얘기하다가 쪼르륵 들어왔다가 다시 사랑채로 왕공자가 간 거지, 그지? 서공자를 향해 말했다. 형은 만일 자글자가 쓰인 구슬이 있으면 그곳에 정혼하려 하느냐? 먼저 얘기 안 했어. 이해갔니? 내막은 감추고 뭐 한 거야 지금? 한번 또 본 거야. 이해갔니? 뭐 이런 거랑 똑같지. 아까 너희들 커피 사주기 전에 야 너희들 커피 마시면 좋을 것 같아.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이해갔나? 아니요 저 커피 안 좋아요. 다행이다. 많이 사주시게 되는 거지. 이해갔니? 그러니까 자글자가 쓰인 구슬이 있으면 그것을 정혼하겠느냐? 서공자가 어떠한 곡절인지는 모르고. 됐지? 모르죠 당연히. 됐나요? 이 앞에서 뭐 자자가 쓰여있고 웅자가 쓰여있는 그런 글자가 쓰인 구슬을 얘는 그냥 석파한테 준 것 뿐이잖아. 그지? 요만한 거 한 거잖아. 좀 구경 좀 할게요. 이해 갔나요? 그렇게 된 거지. 이해 갔나요? 형은 지나치게 조롱마 소재도 믿업지 아니한 줄 알지만 부모님께 주신 물건이니 버리지 못할 것이라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믿덥지 아니한 건 알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까지, 그지? 그래서 이거는 부모님이 준 거니까 나한테는 소중해요. 마침 구슬을 넣은 비단 주머니가 해졌기 때문에 석파에게 고쳐달라고 한 건데 실없는 석파가 널리 퍼뜨려 형에게 조롱을 받았네요. 얘 내막 알아 몰라? 구슬과 관계된 내막을 지금 하나도 모르는 거야? 이해갔니?
왕공자가 구술장을 내어놓고 말했다. 이제 준 거지. 여기서 보여준 거야. 이해 갔니? 그러니까 나중에 일치 문제 같은 거 보면 여기다가 쓰면 안 돼. 여기다가. 이해 갔니? 구술을 보여주며 질문을 했다.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지? 구술을 보여준 건 여기서니까. 됐나요? 다름 아니라 나에게 풀렸다. 누이 동생이 있는데. 됐나요? 그 왕소저가 누구야? 왕공자의 누이 동생. 이해 갔니? 그럼 요쪽에 나와 있는. 됐나요? 유씨한테 누가 있다? 해란 소조가 있죠. 그럼 얘 이름이 뭐야? 왕해란이네. 이해 갔나? 왕해란. 그러면 지금 인물 누구 나온 거야? 이름 모르겠는데 왕공자. 됐지? 동생이 왕해란 이렇게 된 거지.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이 왕해란의 남편이 될 사람이 누구야? 서공자 이렇게 되겠지. 이해 갔니? 누이 동생이 태어날 때 꿈꾼 이야기가 이상하였지만 자글자가 쓰인 구슬, 그러니 얘는 자글자가 쓰인 구슬을 얻었던 거고 서공자는 뭔 글자가? 글자가 써있던 걸 얻었던 거지. 그래서 지금까지 글자가 쓰인 구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느라 정원을 못했다. 그런데 누가 형에게 이 구슬이 있을 줄 생각했으랴. 누이 동생은 비록 배운 것은 없으나 사람됨이 영민하고 지혜로워 군자의 아내는 감당할 것이니 이건 겸손한 거지. 이해 갔니? 형은 괴히 허락하라 이렇게 된 거지. 서공자 또한 신기하게 여기며 고마워하여 말했다. 형의 은혜를 여러 해 입었고 또 아름다운 숙녀를 용렬하고 어리석은 사람의 배우자로 정해 진나라와 진나라의 왕실이 혼인을 맺고 지낸 것처럼 아주 가까운 정의를 맺고자 하시니 어찌 사양하리요. 그런데 소재는 이 세상의 죄인이나이다. 부모의 생사를 모르는데 다만 혼인하려는 마음을 생각할 수 있으리요. 구슬은 소재 또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 신기하오나 부모님의 소식을 듣기 전에는 혼인하려는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의 안일보다는 지금 부모 생각이 너무 간절한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효가 강조되는 거지. 그지? 혹시라도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야. 그래 뭐 실리를 추구한다면 뭐 결혼하고 나중에 부모님을 찾아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요게 더 강조가 되는 거야 지금. 이해 갔지? 왕공자가 말했다. 형의 말은 사리에 맞지 않다. 또 설득하나 보다. 자친의 소식을 모르니 실로 사람의 자식으로서 뼈에 사무치게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형이 장가를 들지 않으면 조상 대대의 재산 어찌할 것이며 마땅히 서둘러 장가를 든 후라도 부모님 소식을 알아보며 옳은 데다 또 조상에게 죄인이란 것도 면할지니 거듭거듭 생각해봐라. 됐지?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서공자 왕공자는 과거 합격. 천자의 허락으로 서공자 왕해란이 혼인했습니다. 이후 서공자는 남만으로 출정했다. 별표. 남만으로 출정했다. 남만으로 출정하면 이거 뭐가 된 거예요? 장군이 되는 거야. 예전에 장군이라고 하면 뭐라고 하냐면 원수라고 불러. 호칭이 그럼 바뀔 수 있어. 뭐라고 바뀔 수 있다? 그렇지. 서원수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야. 됐니? 요런 것도 용어 잘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과거 급제하면 이런 말도 쓰잖아. 서할림. 됐지? 또는 서학사. 문과 쪽에 합격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이해 갔니?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되면 신분 상승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알겠지? 뭐라고 볼 수 있다? 신분 상승. 차설, 장면이 바뀔 때 차설이라고 그래요. 제왕은 물의 배를 보내어 왕씨를 데려다가 후원 깊은 별당에 들이고서 저 이거 빼먹었다. 제왕이 왕해란을 흠모에 납치하려 한다. 그럼 이 제왕이 누구겠어? 앞에 우리 복 읽었을 때 나쁜 놈. 됐나요? 얘는 요런 게 선악의 대립인 거야. 이해 갔지?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들의 대립. 그래서 양반들을 비판하는 노래들은 선악의 대립이라고 하진 않아. 이해 갔지? 그지? 요렇게 아주 나쁜 놈들이 등장하는 거지. 그지? 제왕은 물의 배를 보내어 왕씨를 데려다가 후원의 깊은 별당에 들이고 매우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들어가 소조를 보았다. 지난번 여제 옷으로 갈아입고 유명
승상의 집에 가서 보았던 왕소조가 아니니 오라? 봐봐. 유명 승상의 집에 가서 보았던 왕소조가 있었나 봐. 근데 지금 데려왔는데 얘가 누구야? 왕소조가 아닌 거야. 이해갔니? 그러니까 여기 밑에 있는 왕소조는 리얼 왕소조고, 얘는 진짜 왕소조고. 아이고, 진소조란다. 진짜 아이고, 찐. 됐나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 소조를 봤잖아. 이 소조는 가짜. 이해갔니? 가짜. 됐나요? 그러니까 내가 봤던 왕소조인데 지금 보니까 그 왕소조가 아니야. 뭐지 이거? 그대 누구냐? 그지? 월향. 월향이라는 인물이네. 월향이 도적에게 잡혀서 이곳에 도착해 제왕을 보니 분한 마음이 격렬히 일어났다. 분한 마음, 분기탱천 막 이런 거. 분기탱천, 비분간기. 분기탱천. 됐어? 바로 칼을 들어 두 조각을 내고 싶었으나 억지로 참으면서 큰 소리로 말했다. 나는 서원수의 부인의 됐다. 서원수 아까 누구야? 서공자. 아까 저기 장수된 거야. 부인의 시비. 그럼 부인은 누구야? 서원수의 부인은 왕소죠. 그지? 그 시비 월향인 거야. 그럼 이 월향이 바로 어떤 인물이야? 얘가 얘구나. 보조인물. 이해가 아니 적극 개입해가지고 됐나요? 도와준 인물. 우리 부인이 비록 여자이시나 모든 일을 헤아리시는 것이 귀신 같다오. 환관이 친히와 사내종들에게 술을 먹이는 것을 보고 그날 밤에 변고가 있을 짐작하시고 나를 대신 있게 한 뒤에 부인은 몸을 피하셨나이다. 제왕은 당당한 만승 천자의 금지 오겹이요 천승 군왕역을 어찌 차마 이같이 어질지 못하고 이롭지 못한 일을 자행하십니까? 일반 백성의 범상한 여자라도 그렇게 하지 못하든 군부의 명을 꾸며 만들고 불측한 마음을 품어 감히 조정의 경상과 부인을 밝은 대낮에 도적하고자 하니 어찌 처벌이 없으리요. 죄는 개인의 사사로운 사정으로 봐주는 것이 없나니 옛날 진나라 상황은 태자가 범하자 그 스승까지 형벌하였다. 그지? 태자가 법을 범하자 그 스승까지 형벌한 거야. 이해가 그만큼 엄격하다는 거지. 이해가지. 왕가에서도 제왕은 어찌 몸을 보존하려. 말을 다 마쳤는데 아름다운 목소리가 비분간기하여 기운이 추상 같았다. 제왕이 한편으로 왕소조 이런 것을 분하게 여기고 다른 한편으로 월향의 꾸짖음에 크게 화를 내었다. 깨달음을 얻지 못했어. 그지? 그래서 국노에게 명하여 월향을 잡아매어 죽이고자 하였지만 월향이 조금 더 겁내지 않냐고 말했다. 나는 주인을 위하여 죽으려 하나니 빨리 죽이소서. 됐나요? 신념 있는 인물이지. 자, 이제 내용 어떻게 되는지 이해 가지기지?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앞에 풀어야 될 모의고사를 풀어가지고 정리를 해오시면 돼. 그래서 모의고사를 풀 때 우리가 이제 문제 위주로만 가잖아. 그러면 동일한 지문이 나와도 그 지문들을 내가 머릿속에 담지를 못해. 알았으니까 되도록이면 우리는 아직 어리니까, 그지? 지금 뭐 중학교 이제 2학년 됐으니까 이제 반 지났네. 그지? 그러니까 내용 위주로 좀 천천히 읽으면서 각 인물의 심리나 태도들을 좀 파악해 보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단어 같은 거 알겠지? 그런 것도 좀 체크해 주시고. 알았니? 단어는 무조건 다 찾아야 돼. 다음 시간에 내가 또 뭐 경상가 물어보면 뭐요? 경상가 뭐죠? 아니, 책에 나왔잖아. 어디요? 이러면 안 돼. 알았니?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해갔니? 자, 그러면 요거는 문제 우선 풀지 말고, 알겠지? 앞에 숙제 줬던 거 먼저 풀어갖고 오시면 돼요. 알았니? 그리고 이제 우리가